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중재 나서는 촉진자입니다. 북미 대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렇게 직접 밝힌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다라면서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북한이 호응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당장은 좀 방법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일단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오는 11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2019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식 초청하는 방안이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뭔가 북미 대화의 성과가 나서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방금 얘기한 하노이 정상회담의 후폭풍.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달된 이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 일부 내용이 외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 생물전 프로그램까지 해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다 구체적으로 이 포괄적 신고와 완전한 사찰을 수용할 것 그리고 새 시설물 등에 대한 어떤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와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민간 이전 및 활동 전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100% 내놔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이건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 이렇게도 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은 계속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런 문건을 줬다는 것은 미국이 역시 이제 결렬을 염두에 두고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이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문제는 미국의 이런 입장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혹은 변화할 것이냐 이걸 좀 보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다시 대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 좋은 신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달 중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보도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새로운 길의 일환으로 해석이 된다면 북미 대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페인 대사관 습격 FBI 배후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은 건데요. 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외무성 대변인이 이 문답을 통해서 이 FBI 배후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다시 정상화됐다고요? 그건 이제 좋은 신호로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이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 철수한다고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거죠. 예. 오늘 김광성 소장 대리까지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기능은 거의 정상화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이것도 애초에 이제 미국이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여서 철수한 것으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서 대북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등이 좀 알려지면서 상황이 수습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마침 날짜도 이제 11일인데 그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하. 전문가들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북미 대화 재개 결심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이 시점에 그런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라면 북한의 대화 이탈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또 북핵에게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지 간에 특히 이 대목에서 좀 성과를 꼭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동유럽에 불어닥친 돌풍입니다. 어떤 돌풍이요? 슬로바키아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에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인 진보적 슬로바키아 소속의 주사나 차프토바 후보가 대통령 당선 확정된 것입니다. 상대는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거물인 열린여당 사회민주당의 마로스 셰프쇼비치였는데요. 네. 58.3%를 득표한 차프토바에 비해서 이 사람은 불과 41.7%를 득표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니 의석 한 석도 없는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좀 부정부패 때문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슬로바키아 정치인들하고 이탈리아 마피아의 어떤 유착 관계를 취재하던 기자가 지난해 2월에 연인과 함께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어허.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인사 중에는 이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의 최측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이 슬로바키아 검찰의 2인자가 또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 기소된 기업인하고 뭐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막 거리로 나오면서 환경운동가 출신 변호사인 이 차푸토바의 주가가 막 치솟는 바람에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앞에 동유럽에 불어닥친 돌풍이라고 한 거 봐서는 슬로바키아 말고 또 이런 일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정치 신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에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1차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출구 조사를 해보니까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30.4%로 1위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2위는 현직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로 17.8%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어허.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는 14.2%를 얻는데 그쳤다고 해서 결국 젤렌스키가 결선 투표에서 포로셴코와 맞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일단 1차 투표에서는 1, 2등 차이도 크네요. 그렇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이건 역시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젤렌스키의 유일한 정치 경험은 TV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한 게 전부다. 우스개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인 포로셴코의 경우에는 뭐 유로마이단 시위라든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추진 등의 여파로 2014년도에 친러시아 성향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서 이 친유럽 노선을 내걸고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나토의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친서방 노선인 티모셴코 전 총리 역시 기성 정치권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하네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정말 이 무명의 신인들이 거의 뭐 대통령 근접 내지는 당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바람 타고 당선된 경우 또 성과 미진하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데요. 사실 코미디언이 정치의 중심에 선 게 또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에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의 시장을 지낸 요옹 그나르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의 열린여당인 오송운동을 만든 베페 그릴로 역시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송운동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그 기성정치를 비판하던 건강성을 좀 잃고 극우 포퓰리즘하고 사실상 손을 잡는 그런 결정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다가 또 이런 바람을 통해 당선된 사례의 취약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다. 맞아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이런 바람몰이도 필요하고 또 좀 동시에 안정적 운영도 필요하고 그렇죠.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합니다.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